2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4월 누르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르하치는 후금, 청의 전신인 이 후금을 세운 사람이죠. 1616년. 자, 그리고 명에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군사 징발을 요구하였다. 바로 광해군 때 바로 여진 정벌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조를 요청한 것이죠. 임진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자, 이에 대해서 조정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이 강홍립이 투항을 한 사건이죠. 후금에 이제 1619년 뭐 심화의 뭐 심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심화라는 이제 강 쪽에서 항복을 한 것이죠. 즉 명예 출병 요청에 응하면서도 청과 적을 뒤지 않기 위해서 투항을 해서 광해군 때는 이러한 중립 외교를 했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재란이 이제 그 선조 때니까 이거 임진왜란의 한 부분이죠. 요 사이가 되겠죠. 정묘라는 이제 호란, 후금이 쳐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1619년이니까 다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여기면 동래, 부산 동래 부 순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래 부사 송상현과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 4월 14일 날 부산에서 이렇게 해서 착륙을 해서 시작을 했죠. 이때 이제 부산 첨사 정발과 동래 부사 송상현이 제일 먼저 막 터뜨렸는데 결코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순절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산, 충남 금산의 700의총 바로 이쪽에서 이제 의병을 일으킨 조혼이라는 사람이 있죠. 영규대사 등 의병. 그 다음에 징비로 영의정을 지냈던 당시 유성룡이 전쟁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걸 기록을 해서 후세에 이제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죠. 다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1592년 4월에서 노량해전이 끝나는 1598년 11월까지 있었는데, 자, 요때 있던 사실을 옳은 걸 찾는 것인데,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임진왜란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도 뭐 강화도에서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자, 요거는 병자호란 때의 얘기입니다. 1636년 12월에 김상룡은 병자호란 당시 그 주전파에 속하는 청과 싸우자는 이제 김상원의 형인데 당시 원래 그 우리나라는 전란이라면 강화도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비빈과 이제 복림대군 뭐 이런 사람들은 강화도로 먼저 이제 보냈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 왜적들이 강을 잘 못 건너는데 이걸 건너왔어요. 그래서 결국 김상룡은 이제 그 왕실이었던 신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폭약을 지고 순절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능검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경험적으로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자,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괄의 난이죠. 1624년인데 바로 1년 전에 인조반정 1623년 인조반정에 병역을 온 주된 장수인데 공이 1등이 아니라 2등이에요. 그래서 열받아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도성을 장하고 왕이 인조가 이제 공주로 피신하기까지 했었죠. 결국 도원수 장만에서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 오늘날 평안북도 지역 이쪽에서 항전을 했다. 자, 이것은 정묘호란 때 그 정봉수 이립이 관군 또 의병 이런 거 이끌고서 이제 항전하게 됐던 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민이 정답이 4번입니다. 진주정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진주대첩이죠. 1592년 10월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있죠. 여기 나온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 1593년 2월, 그 다음에 해전으로서는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있죠. 하객진으로 유명하죠. 1592년 7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또 한번 설명을 하죠. 이종무가 적의 왜구의 근거지 쓰시마섬을 정벌 하였다. 이건 세종 때 14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 말 창왕 때 이제 박이도 1389년에 쓰시마섬을 정벌하기도 했었죠. 23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탕평군주 하면 영조가 생각이 나죠. 탕평비가 있으니까. 영조의 그 업적 중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청계천 준설, 청계천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 그래서 친히 봤다. 지켜 모습을. 그다음에 균역법, 정조의 업적 중에 하나가 군역의 개혁인 바로 균역법이죠. 장정 1인당 2필 등 1필로 줄인 것이죠. 바로 영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이건 조선 세종 때 일이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건 임진왜란 중 선조가 1593년에 설치한 것이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이 됐죠.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이게 바로 영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왕은 법을 시대에 맞게 또 재정비하겠죠. 그래서 경국대전, 성종대 경국대전, 그다음 처음 다시 이제 개편한 게 속대전, 그 다음이 대전 통편인에서 정조 때 1785년 최후로 대전 회통,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1866년에 진행이 됐었죠.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을 성현을 시켜서 편찬시키게 한 사람, 조선 성종이 됩니다. 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 이거는 정조의 업적이죠. 금난 정권을, 시전상인의 특권인 금난 정권을 유기전을 제외한 다 폐지했었죠. 신의 년이 1791년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원편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학파 실학자 조선 후기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자, 북학파 청약물을 배우자라는 입장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손수 만든 혼천이가 있어요. 천체로 간직하는. 자, 여기 보면 천문을 간직하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연행사의 이름으로 청에 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파의 입장이 되겠고요. 예. 그 연행사 기록으로 연기, 을병, 연행 등을 저술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혼천이 등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언론이 뭐냐? 이 사람의 저서 중에 의산문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주는 아주 무한하다. 그리고 지구는 스스로 든다. 지구 자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 등은 뭐에 영향을 주느냐?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타파하는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지봉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소개한 사람은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해군 때 인물이죠. 실학의 어떤 모티브, 선구자적 역할을 볼 수 있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 이런
소설을 지어서 양반의 무려 헌흥을 풍자한 사람, 같은 북학파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북학파 그리고 중상적 실학자이죠. 북학위를 저술하여 청해 문물승을 강조했다. 역시 같은 계열 홍대영 박지원 또 한 사람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죠. 그 다음에 동의 수세보온을 편찬하여 조선말 고종 때 사상의학 인간의 체질을 4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제시한 사람 태양인 이재마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 17대 왕 뭐 태정튼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청에서의 볼모생활과 귀국축히 즉위가냥 병자호란으로 청해 볼모로 8년간 갔다 왔다가 즉위를 한 사람. 그 형이 있었죠. 소현세자는 돌아오자마자 의문의 죽음을 죽고 둘째인 복림대군 이 사람이 효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인조 사후. 뭐 효종하면 뭐 알아둘 것이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것이 북벌이 되겠죠. 예. 예. 자, 이 자신이 직접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를 위해서 이제 북벌을 위해서 어디를 이제 중심축으로 뒀느냐. 당시 수도를 방해하는 주요 오군영 중에 하나가 어영청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관을 시켜서 어영청을 중심 부대로 개편을 해서 북벌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으로서는 이제 송시열 이 사람과 정유독대를 통해서 이제 북벌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뭐 정벌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당시 청해의 요청으로 이제 중국 이제 흑룡강이 있죠. 이쪽에서 이제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데 우리에게 원군을 요청을 했을 때 한번 시험 가동을 해봤죠. 조총수들을 보내서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나선정물과 조총부대 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종 때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요. 먼저 이제 뭐 인조 때 벨테브레 이런 사람도 들어왔는데 이런 외국인들 네덜란드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화포 기술 이런 거 이런 것 등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뭐 여기는 안 왔지만 효종 그러면 이제 그 두 차례 예송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의 시행. 자 이거는 고려 말 이제 공양왕 우왕에서 이제 공양왕 요때 있었던 일이죠. 1388년에서 1391년 위화대군이 1388년 과전법 시행이 1391년인데 바로 이성계가 이제 신진 4대부들과 함께 정권을 장악을 한 위화대군 그 이후에 경제적 기반을 과전법 시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기 문신적 운영 이건 이제 정조의 업적이죠. 만천명을 주인공을 이제 자신이 자처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친히 성리하게 권유해서 가르치겠다. 37세 이하 당황한을 재교육시킨 것이죠. 규장과 학사들이 대부분 그 대상이었죠. 백두산 정계비에 걸리니까 청가의 국경확정 이건 1712년 숙종 때 일이었었죠. 그래서 간도가 사실 이때 우리 영토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 근거가 됐었던 적이죠. 기후학 조치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 체계 임진왜란으로 끊어졌던 기후학 일본과의 교육이 1609년 광해군 때 이제 다시 기후학적을 통해서 무역이 재개가 됐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담배를 파종하였다. 담배는 이제 신대륙에서 온 거죠. 그 자체가 16세기 이후에 되어서 유럽에 오고 나중에 이제 조선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비가 내려서 이양을 하지 못했다. 이양법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유행을 했던 걸 알 수가 있고, 목화밭에 풀이 무성해서 긴매기를 하도록 시켰다. 노비 5명에게. 자, 이런 것 등이 이제 많이 이제 재배가 되고, 뭐 담배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죠. 담배, 고추 이런 게 조선 후기 때 전래가 된 거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선지에서 조선 후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상평통보 1678년 숙종 때 발행이 된 대표적인 그러한 화폐죠. 모든 거래에 잘 이용이 됐었죠. 조선 후기 상품 거래를 원활하게 했었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했다. 이거는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죠. 지증왕이 500년에서 514년 때 제위를 했으니까 까마득한 옛날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자,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데 일조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동법을 이제 시행한다는 것은 이제 그 공물을 이제 그 전세화 시킨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 필요한 물품, 상품, 그런 물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국가가 이제 그 인정한 상인, 공인이 국가로부터 돈을 넉넉하게 받습니다. 공가를 받아서 물품을 발주를 하게 되니까 상품이 많이 주문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공인의 활동 조선 후기 맞죠. 대동법 실시와 관련이 있는데 대동법이 조선 후기에 1608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1708년 숙종 때 전면 다 실시됐죠. 평안도, 한경도 제외한.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했다. 지방의 전기시장 장시도 원활했고, 그러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는 것이죠. 장시를 돌아다니는 상이 보부상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자, 국경지대에서 개시, 이거는 공식적인 무역이고 후시는 몰래하는 밀무역이죠. 이게 둘 다 이루어지는 시기. 청과의 국경. 이게 다 무역도 활발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 가공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임진왜란 때 불쾌했던 곳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다시 중건이 되었다. 이건 뭐 경복궁이 되겠죠. 예. 자, 경복궁. 자, 경복궁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조선이 개국이 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식 궁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사실상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임진왜란 때 불탔으니까 경복궁의 나머지 이궁들, 뭐 창덕궁이라든지 경희궁, 창경궁, 뭐 이제 또 대한제국 때 가면은 이제 덕수궁, 경흥궁이 있죠. 이런 것 등이 이제 경복궁을 많이 대체를 했다가 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가 되었다. 자, 옛날에 뭐 7, 80년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창경원 간다 그랬죠. 이게 원으로 변한 거예요. 동물 식물원처럼. 그러니까 이건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예. 일제가 궁궐을 멋대로 이렇게 동물원 식물원으로 바꾼 것이죠. 제1차 미소 공동연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경운궁,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이 되면은 이후에 이제 그 덕수궁으로 고종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여기에 기거하면서, 예, 여기 이제 중명전에서 1차 미소 공동연회가 열렸었죠. 예. 그 다음에 도송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이라고 불렸다. 자, 이것은 이제 경희궁이 있습니다. 예. 경희궁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헷갈리기 쉬운 게 서궁이라는 게 있어요. 서궁은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지도로 본다면
이제 이게 광화문이라고 세종대로라고 본다면 경복궁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율곡로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동쪽에 창덕궁이 있고 그 위쪽으로 창경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거리라고 그러고 경복궁 북쪽이 돼서 북거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것이 경희궁. 예. 그래서 뭐 서대문 역사박물관 서울시에 보면 그쪽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덕수궁이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궁 인목대비가 광해군에서 유표가 됐던 곳이기도 하죠. 이건 덕수궁이고 서걸은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운궁은 원래 월산대군 사저였었고요. 세조의 장손자인 성종의 형이고, 경희궁은 인조의 아비인 정원군의 원래는 집이었었죠. 예, 그런 뭐 유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물산공진의 개치장도 일종의 공진이라는 건 박람회 가야 되는데, 자, 조선이 이제 일본에서 총독부가 나중에 이제 이 경복궁에다가 그냥 설치해버리죠. 여기 앞에다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경복궁에다가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 장소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마 1925년으로 제가 하여튼 일제시대인 건 확실해요. 1925년인지 1910년대인지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예. 아무튼 이 조선 총독부가 여기서 자신의 일본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많이 근대화됐다 뭐 그런 자랑하는 장소로 이용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확실히 아닌 걸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 건립했다. 이게 바로 창덕궁이 되는데, 이제 경복궁이 이제 한양 천도를 한 다음에 이때 이제 뭐 경복궁과 뭐 가종 다 지어버렸었죠. 종묘사지. 그런데 이제 1398년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자 이제 원래 조선이 건국이 된 것이 이제 개경인데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1405년에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종이 요때에 자기 형이던 상왕 정종도 살아있고 아직 태조 이성계도 그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신은 이제 정궁에 있어도 경복궁에 있어도 이제 상왕, 태상왕 등을 거처할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창덕궁을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창경궁 같은 경우에도요, 성종 때 대비가 무려 3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경궁을 좀 마련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장면에 대한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평양부 어쩌고저쩌고인데 이양선 서양의 이상한 큰 배 상선이 약탈했다. 이게 바로 오페르트가 아니죠. 제너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죠. 평양구사 박규수가 관민을 끄고 불태웠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 통상을 놓으면서 들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죠. 약탈하다 그러다가 관민에서 불태워진 사건이죠. 5년 뒤 결국 이것은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죠. 신미양요 때 이제 미군이 쳐들어온 거죠, 결국. 예,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노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을 했고, 특히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제 광성보 전투, 어제연 장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척합에 설립을 했다. 네,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자, 이 용태가 안핵사로 파괴됐다.
이건 동학 농민운동 때 고부분기 이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안핵사로 파견을 했는데 오히려 동학교도를 탄압을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학교도들이 1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이 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를 했다. 광해군 때. 그래서 1608년 광해군 원년에 대동법이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죠. 정약종, 정약용의 가운데 형 중에 한 분인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순조 1년 1801년이죠. 정약용도 강진 유배. 황서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한 백사에 작성했다. 이거는 신유박해와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자 외국인 신부, 주문모, 청신부, 주문모도 죽고 이러니까 북경교구, 천주교 북경교구에 연락을 해서 서양 군대 출병을 요청한 사건이죠. 아주 괘씸죄로 걸리게 되죠. 이제 천주교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는 것은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을 명목으로 연회를 열어 세인들이 독립당이라고 칭하는 이게 이제 개화파 인물이죠. 개화당, 김옥균, 박영우 등 정권을 획득했다. 바로 갑신정변이죠. 박영효, 김옥균 뭐 등등등등. 예. 자,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일본의 군사원조에 힘입어서 친청 4대 주자들을 제거를 하고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정강 14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빨리 근대 국가를 이루려는 그런 조바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친청 4대 세력에게는 아주 그 적대시하게 되는 개화당을 그러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청의 개입으로 인해서 갑신정변이 진압이 되고 3일 만에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개화당을 갑신정변을 지원한 일본군과 당시 주둔했던 청군이 충돌을 하면서 물론 이제 청군 수가 많기 때문에 일본군이 밀려서 이제 밀리긴 했지만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둘 다 철병을 하고 나중에 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공동으로 출병을 하자. 텐진 조약이 그 이듬해 맺혀지게 됐습니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일본이 뭐 도와주면서 일본이 그러면서 뭐 피해를 봤다. 교전 중에. 그래서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조약을 또한 조선과 체결하게 됩니다. 예. 일본은 절대 손해를 안 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뭐 이거를 뭐 굳이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다 그 전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1884년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개항 이후 1881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별기군이 이제 폐지되죠.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이 됐다. 이것도 뭐 같은 애예요. 그러면 같이 알아둘 것이 일본에는 조사시찰단이라는 게 파견이 됐죠. 일본 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1875년 9월에 공격을 한 것이죠. 도발을 한 것이죠. 알짱거리다가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크게 반격을 하고 왜 맘대로 우리 공격하느냐. 이듬해 1월에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게 되면서 개항이 되는 것이죠.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연결이 되고요. 개화 정책을 총괄한 통일기무화문이 1880년 12월에 설치가 되고 같이 외워둬야 돼요. 그게 바로 조사시찰단, 영선사, 사절단, 별기군. 그 다음에 기존의 5군형 이거는 2형, 무의형과 장어형 이 두 개로 축소시키고 찬밥대우하게 됐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성조약 1885년. 30번. 자, 다음 자료 읽고 물으며 답하시오.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 여러 나라 사람들도 각각 사관을 두고 일을 기록했다. 진의 승과 초의 도읍과 쪼꼬쪼꼬쪼꼬쪼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 늙은 신하, 이건 이제 김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부식이 1146년 그의 나이 72살 때 72살 때 뭘 짓냐면 삼국 사기를 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책을 만들었다. 예? 우리도 이제 중국은 옛날부터 이게 사관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보면은 고려 근데 바레사를 편찬하면서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 땅인지 알 수 없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고 이렇게 나와있죠. 이제 분류사적으로 한 것이죠. 고라는 게 기전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쓴 거. 바로 정조 때 유득공이 쓴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정조 때 저술을 했죠.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가 나와 비와의 투쟁이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인물들에 대한 문제 30번 나와 있네요. 자, 가를 보죠. 만건당에서 충선왕이 원의 수도 북경에서 세운 자신의 도서관이죠. 원의 학자 조맹부들과 고려의 이재현 등을 교육해 한 성략공금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이재현이 되겠죠. 예. 그 성리학의 계보가 있는데 안양이 입장에 처음 도입을 하고 이거 제 자랑 아니지만 저희 그 백시 남포 백시의 시조인 백이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이정이 목은 이색을 가리키고 잠깐 거꾸로 말했네요. 백이정이 이재현을 가리키고 이재현이 이색을 가리키고 이재현이 정몽주를 가리키면서 이게 성리학의 정통 계보죠. 보급에 기여했다. 다음 7대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문헌공도를 만들어 이건 이제 해동 공자로 우리는 최충이 되겠죠. 구제학당. 예. 11세기 초에 활약했던 인물이죠.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 산비가 진흥강 순수비를 고정했다. 이건 추사 김정희죠. 시서와 금석학에 유능했던 사람. 다 뭐 관련은 이고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고 여기서 통은 앞을 통자예요. 전체 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입니다. 백암 박은식 태백강로로 부르죠. 예. 이 사람이 지금 한국 통사, 한국 운동 독립운동지 혈사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신재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주표를 활동하였으며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였다. 이에 바로 의열단의 선언인 조선혁명선언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분은 이제 무정부주의 쪽으로 이제 약간 그 경도로 해서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